아는 것 하나 없는 못난이들의 유쾌한 수다. 본격 맨땅의 헤딩 리얼 버라이어티 토크쇼 알못 토크.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혀 인트로 멘트가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방송 제목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한가? 라는 김수영 시인의 고궁을 나서며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오늘 주제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가 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득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 너무 우리들 사소한 일에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어떤 일에 주로 화를 내고 있고 왜 그렇게 화가 들끓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예. 와, 그렇군요. 오늘은 소개 안 하나요? 소개부터 아, 하고 시작을 할까요? 예. 예. 여기 앉은 순서대로 이렇게. 예. 네, 오늘 인트로 멘트를 맡은 박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나는 입으로 박수를 친 건데. 귀찮아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알모토크의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예. 나 웃긴 거 준비했어. 너 좀 안 웃길 수도 있겠다. 해봐. I am Bert. 망했구요. 그래요, 괜찮더라. 재밌더라. 영화 재밌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원더우면 재미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 그러다 너 저 상어법 막 이런데 걸리는 원더우먼 보고 화났어. 화났어. 너무 재미없어서? 근데 그게 마블 건가? DC 거죠. DC. 그래서 이제부터 DC 건 안 보겠다. 근데 DC 거는 확실히 뭔가 DC는 마블이랑 세계관 영화 자체가 그것도 진지해서 그렇고 뭔가 영화를 만드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좀 그래? 차이가 이 정도야? 왜 다크나이트 괜찮았는데? 다크나이트는 DC 거가 배트맨이 DC 거지. 그러니까 배트맨은 DC 건데 DC가 다크나이트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거는 엄연히 그냥 DC에 있는 배트맨의 캐릭터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따와서 자기만의 그걸로 만든 거고 DC 측에서는 영화를 만든 게 아니어서. 그쵸. 어쨌든 그랬습니다. 영화 얘기는 이만 예, 원더우먼 안 보는 걸로 하고.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예. 먼저 다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되겠죠. 나는 이럴 때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제목에 걸맞게 정말 듣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소한 상황들?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먼저 나눠보시죠. 그러시죠. 예. 일단 사소한 상황에서 가장 화를 잘 낼 것 같은 김뱅 씨가 먼저. 네. 자기는. 제가 그런가요? 네. 이렇게 가끔 가도 별것도 아닌 거 화내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요? 네, 그렇죠. 화 많이 나죠. 전 특히 운전할 때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기다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신호를 기다려야 된다거나, 버스를 기다려야 된다거나, 지하철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요런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그쵸. 진지하게. 그리고 전 절대로 아무리 맛있는 밥집이라고 하더라도, 단 5분이라도 기다려야 되면 절대 안 먹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기다리는 거. 성격도 급하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너무 일단 화가 나고, 그리고, 예, 맞죠. 저는 좀 이렇게 사소한 거에 화를 좀 잘 내는 편이에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 또. 근데 사실 이게 사소하다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게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화를. 그쵸. 그러니까 기준이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나는 화를 내는 것들이 항상 다 대의라고 생각해. 본인의. 사회적 의. 본인의 화는. 그럼. 사회의 복지를 위한 거다. 그럼. 근데 그럼요.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건 좀 사소하다고 볼 수 있긴 하겠다. 갈비탕에 갈비가. 없다고. 뼈밖에 없어가지고 화내는 거. 그런 건 좀 사소할 것 그게 왜 사소합니까? 맞아. 내가 내 돈 내고. 난 그런 것도 사회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올바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건 사소한 게 아니죠. 나는 횡단보도 건널 때 우측 통행 안 하는 거. 난 그런 것도 너무 화나. 진짜요? 난 진짜로. 모르셨겠지만 저는 횡단보도 건널 때 꼬박꼬박 우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왼쪽으로 건넜던 그래요? 왼쪽으로 건넜던 적이 많았는데. 그리고요. 그리고요. 운전하고 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든다는가. 그거는 근데 애초에 그거는 저 교통 도덕에 좀 어긋나는 거니까. 그치, 나는 근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그치지를 않으니까, 저는. 예. 더 이렇게 극단적이고. 응징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항상 사회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잡히나요? 오히려 보복운전이 보복운전을 낳아서. 보복운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옆에 가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기는 해야죠. 예. 지적. 예.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지적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않고. 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저는 운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빵빵대는 사람들 진짜 싫어요. 근데, 맞아.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왜 빵빵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횡단보도가 앞에 차가 뭐 핸드폰을 보거나 이래서 한 5초가량 늦었어. 근데 5초면 진짜 교통 흐름에 꽤나 큰 타격을 주고 5초 정도 늦으면 정신 차려라고 빵 누를 법도 한데 솔직히 이게 1초도 안 되는. 맞아. 켜지자마자 빵빵 이러는 거. 근데 그거는 그게 무슨 욕할 순 없고. 근데 그거는 반성하겠어요. 예,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은 신호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솔직히 신호가 길다 보면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잠깐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그래서 들여다 보다가 이제 출발이 살짝 늦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딱 봐도 이미 옆에 라인에 차들은 한참 앞에 가 있고 그럴 때 제가 빵 듣는 거는 저도 내가 오늘 좀 늦게 출발을 했구나. 비상등 켜줘야지. 그러니까 그럴 땐 비상등 켜줘도 미안하다는데 제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 아예 안 보고 있고 끝까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젠 그 중립 모드에서 뒤로 이제 바꿔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근데 솔직히 이런 편견 가지면 안 되는데 사실 버스 기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버스 기사님들은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택시? 게 왜냐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항상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2, 3초의 그런 거, 기계도 아니고. 그건 또 그래요. 이제,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기 준박 씨나 박 사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가 화를 내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택하는 방법은 보통 이런 거죠. 가면서 비켜주는 거예요. 비켜주고 내가 그 뒤에 붙는 거지. 이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괜찮네요. 화를 굳이 쌓아두고 살 필요는 없는 거야. 일단 양보를 하니까 그래도. 양보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몸소 이제 겪을 수 있게 알려주고. 양보 자체는 훌륭하네요. 그러다가 뭐, 큰일이 날 뻔하거나, 그럼. 제가 근데 옆에서 봤었을 때도 몇 번 있었어요. 뭐, 싸움이 붙을 뻔 하거나. 그런 적 꽤 있죠. 이런 경험들 없었나요? 김뱅 씨 같은 경우는 항상 운전을 할 때, 왼손을 창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 마치 총을 장전하려는 것처럼. 그렇죠. 솔직히 창 내리고서 총만 안 꺼내서 망정이지. 뭐 거의 총과 다른 항상 창문 내. 근데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유해졌는데 우리 한 7년 전에 20살 때만 봐도 진짜 오른손은 핸들을 잡고 왼손은 항상 옆에 창문 내리는 버튼 손에 가 있어서 뭔가 조금 수틀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그 차 옆으로 싹 들어가서 창문 쫙 열고 그러고서 이제 고운 대화를 시도하죠. 대화를 이제 하는 거죠. 아저씨 트렁크 열렸어요. 그런 식으로. 아저씨 쌍라이트 켜졌어요. 그런 거. 아저씨 경적음이 잘못되셨나봐요. 약간 그런 것들. 예,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죠. 그 생각났는데, 김뱅 씨 같은 경우도 기다리는 게 싫다는데, 나는 갑자기 또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났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집이 뭐 완전 새 집은 아니지만 건축된 지가 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오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있는데 집에 이제 엘리베이터 2개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 하나를 아예 점령을 해서 쓰셔요. 근데 저도 이제 뭐 1교시나 이럴 때 학교 갈 때 시간에 항상 늘 맞춰서 갔는데 이미 한쪽 엘리베이터는 마비되어 있는 상태니까 근데 1교시에 제가 학교로 갈 때면은 그때 이제 대부분 회사원들도 다 그때 출근하시기 때문에 저희 집에 이제 20 몇 층부터 해가지고 싹 다 마비가 돼서 거의 층마다 걸려서 내려와요. 이미 한쪽 엘리베이터는 다 이삿짐 때문에 마비가 돼 있고. 여기 그러니까 가장 높은 층이 20 몇 층이다. 네, 20 몇 층인데 거기서부터 한 층씩 이제
다 이제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아니면 부모님께서 이제 애들 유치원 데려다 주거나 밑에 버스 보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저기서 그런 것 때문에 늦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중에도 너무 화가 나요, 진짜. 그러니까 가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마비가 된다. 그쵸, 라는 거잖아요. 이사 때문에. 우리 집은 애초에 엘리베이터가 하나고, 꼭대기층이 25층이고. 근데 잠깐, 그럼 몇 층에 살지? 저는 7층에 사는데. 7층 정도면은, 사실 7층 정도면은 계단 이용할 수 있어요. 내려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근데 나는 저는 희망을 갖거든요. 이게 설마 한 층 한 층 걸리겠어? 저도 항상 한 층 한 층 걸려요. 근데 그게 한 층 한 층 걸리니까 차라리 아예 애초에 빠른 판단으로 하나 엘리베이터 지금 마비됐네. 바로 계단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거의 안 늦는데 그냥 미끄럼틀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다. 타고 내려갈 수 있게. 한 각층마다? 근데 난 여기서 나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아니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생각이 났는데. 그 홀수층이랑 짝수층 엘리베이터 나눠놓는 게 소방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난 그런 걸 보면 너무 화가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근데 사실 나랑 별 상관없거든? 네. 근데 너무 화가 나. 전기 절약이죠. 그게, 팁이 있죠. 홀수 짝수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이. 그러니까, 짝수 엘리베이터를 탔음에도 홀수에 멈출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요? 그게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 제가 짝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멈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6층을 눌러놓고 5층 갔을 때 끄는 거야? 그쵸. 그 버튼을.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있는 게 그 엘리베이터가 취소 버튼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러면 4층에서 6층 눌러놓고서 4층 지나가는 순간 딱 정지를 눌러요. 그러면 5층에서 딱 멈춰요. 문도 열려요? 문도 열려요.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그렇고. 제가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 티센크루이프, 미쓰비시 모든 엘리베이터가 LG. 엄청 많다. 근데 제가 짝홀수증 있는 건물 그러니까 2-3개 정도는 그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다 됐어요. 진짜? 그게 제가 해보자. 그게 오늘 어디야? 여기 신세계백화점 한번 가볼까요? 신세계는 아니지. 신세계 말고 저기 있어요. 어디? 나 해보고 싶어. 저기 건물. 저기. 거기? 아즈텍 있는 건물. 아즈텍 있는 건물. 미금역이네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거주지가 밝혀지고요. 그렇고요. 근데 항상 그렇게 사용을 해왔어. 이게, 일단은, 그쪽이 먼저 불법했으니까 나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나 6층 가고 싶은데, 짝수층 엘리베이터가 너무 바쁜데, 홀수층은 이미 안 바쁘면은, 나 7층 눌러놓고서, 거기서 취소 버튼 누르고 6층에서 내려요. 근데 이쯤 돼가지고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새끼들 사회 부적응자인가라고 약간 생각할 여지가 좀. 아니요, 그 사회 부적응자는 아닌 게,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 근데 또 없지 않나? 틀린 말은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지. 그래서 솔직히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 많아요. 진짜 우리 제목대로 조그만 일에도 붕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왜? 왜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작은 거에도 화를 내고 붕괴를 하는가? 그러니까 뭐 다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아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핵심적인 이유이자 하나의 이유는 삶에 여유가 없어서.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가장 커요. 좀 이렇게 여유를 갖추고 이러면은 그날 화가 있었던 것도 뭐 예를 들어 4시나 5시에 퇴근을 해서 아니면 일과를 마치고서 집에서 자신만의 여가 시간을 가지면서 좀 화를 삭힐 시간이 필요한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야근을 하면은 막 그냥 회사 집 뭐 아니면 학교 집. 그치. 여유가 없으면 아무래도 없고.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약간 요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이렇게 개인주의가 심화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야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화를 내면서 이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약간 어쨌든 나는 상호작용하는 유대감을 느끼는 거지. 올바른 소통법은 아니네요. 올바르진 않지만 어쨌든 나는 소통하는 인간이고 그치. 상호작용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다 라는 걸 또 증명하는. 이거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어. 근데
약간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기분 좋게 막 인사하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뜬금없이 인사하고 이러면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저 박 사장이에요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서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 아니면 식으로 뭘 봐요? 막 이런 거. 맞아. 뭘 봐? 시비 거는 거는 별로 그렇게 이상할 정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그치. 근데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지나간 사람한테 뭐 헬로 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눈을 마주친다면은 그냥 미소를 띈다거나 약간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눈 마주치다 보면 바로 눈을 피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변태로 아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뭘 봐 뭐 이런다거나 요즘 뭐 시선강간인가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 근데 확실히 좀 외국은 그래도 좀 다르구나 이게 그렇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 미소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나라보다는 그 근본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난 그래서 갑자기 생각드는 게 이제 눈 마주쳤을 때 미소 지어주면 진짜 되게 그 사회 자체가 엄청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되게 아름답게. 나 근데 무서울 것 같아. 나도 무서울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미소도 우리가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살기 있는 미소가 아니라 그게 어떤 이제 문화가 되어 그게 문화가 되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다면 좋겠죠. 그쵸. 당연히. 근데 또 그게 자연스러워지면은 그게 좋은지 모를 수 있어. 그치.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최소한 시비는 걸리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뭘 바라는 얘기로서 시작되는 시비의 횟수는 줄어들 테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학생 때도 보면은 알잖아요. 조금 이게 막 뭐 그 당시에 네로라는 일진인데 뭐 자칭 일진이라는 친구랑 눈 마주치면 걔네들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뭘 꼬라봐. 아니 근데 왜 멀바는 왜 멀바야? 그니까, 외바가 맞잖아. 그치, 외바가 맞잖아. 뭘 봐. 왜? 그치. 야, 뭘 봐. 그니까, 날 왜 보냐는 뜻으로 물어보는 건데, 왜 뭘 봐야? 왜 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게 많은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오늘 주제 중, 토픽 중에 하나였던, 충청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닐까, 이 말을. 그러니까, 왜 봐라고 말을 못하니까, 약간 돌려가지고, 뭘 봐. 약간 이렇게. 충청도 분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죠. 그쵸. 우리 박 사장님 부모님께서 충청도 분들이신데 약간 충청도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둥글하게 갈라하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걸 수도 있어. 외바는 약간 날 이미 쳐다본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멀바는 네가 나든 뭐든 간에 뭘 보고 있든지 간에 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지. 외바는 시비 털기가 더 좋은 그거구나. 그치. 외바는 건덕지구나. 네가 날 보는 게 싫다. 날 왜 보고 있냐 이거고 멀바는 날 보고 있든 뭘 보고 있든지 간에 대체 너한테 눈이 달려 있다는 게 싫다.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짚은 게 왜 봐는 질문으로서 시비를 털 수가 없는 질문인데 뭘 봐는 질문 자체로 이미 시비를 터는. 그러니까 만약 왜 봐? 뭐 이뻐서 뭐 이러면 상관인데 뭘 봐는 순간 이뻐서라는 답변에 일단 안 어울리잖아요. 그치. 근데 일단 뭘 봐는 그냥 그거 자체로 진짜 그냥 너의 시선 자체가 이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 약간 화로 가득 찬 민족이었네. 근데 사실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과거에 항상 이렇게 외세의 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따지면 스위스도 항상 이렇게 시비 털리고 그랬었는데 왜 우리는 다르지? 스위스는 아니지. 스위스가 아니라 스웨덴이 핀란드가 그랬지. 핀란드. 스위스도 시비 많이 털렸잖아요. 이렇게 중립국에서 계속 그런 것도 외세 있죠. 침략도 심하게 받고. 중립국이 된 배경 자체가 이제 좀 많은 하도 그러니까. 중간에서 많이 하니까. 근데 뭐 거긴 안 가봐서 모르겠고.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스위스는 오히려 수업 시작했네요? 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세 침략 같은 걸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중재하는 능력을 길러서 지금 이제 그런 중재력이 높은 국가로서 유효한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는 중요한 능력이 아니라 막 그냥 다 퍼뜨리고 이러는 걸로 또 해버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뭐, 그렇구요. 아무튼지 간에, 참. 오늘은 내가 날이 아닌 날인가 보다. 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버릴 것 하나 없이, 다 가져가는. 드립은 모조리 저희가 다 가져가는. 그런 방송 컨셉트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알모토크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아무 말 대잔치 알모토크를
정치하고 계십니다. 그 또 한 가지 또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어쨌든 20대 후반에 어떤 일자리 없는 백수잖아요. 예. 물론 뭐 대학을 아직 다니고 계신 준박 씨도 있지만 이 취업 준비가 길어지게 되면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물론 저도 그렇고 요게 뭔가 사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사회가 나를 버렸나, 내가 모질이인가 라는 거에서부터 어떤 화들이 쌓이다 보면은 정말 작은 거에도 화가 나고, 한참 그 당시 예민했었죠. 욕이 나오고, 박사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우리 시대의 이 젊은 취업 준비생들, 취준생들, 취준생들 화이팅. 근데 나는 요즘 놀고 있잖아. 그쵸. 난 노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졌어. 반대.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김뱅 같은 경우는 좀, 그니까, 지금 시기상 안 맞기는 한데, 이미 예전에라도 한번 이렇게 놀았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좀, 살짝 늦은 나이에 놀고 있긴 한데, 이미 그거를 아무 일 안 하고 난 집에서만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좀 오히려 마음이 편해. 내가 보기엔 일하기 싫어. 이 노는 시간을 한 20살 초반쯤에 이제 놀았어야지 오히려 더 20살 초반에도 많이 놀았잖아요. 근데 되게 빈틈없이 바빴으니까 오히려 그치, 차라리 그치, 지금 맞아. 바쁘고 그 전에 그러니까 뭐가 됐든 노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확실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놀아라, 놀 거면. 노는 걸 떠나서 휴식이 필요한 거야. 휴식. 너무 바쁘게 막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현대인에게 휴식이 없다라는 거, 뭐 아까랑 일단 여유가 없다는 여유가 거랑 없다는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20대 초반에는 집에 있는 걸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 되게 많기도 많았지만 그쵸. 약속이 없더라도 집에 있으면 안 돼. 약속을 만들어서 나가든지 역마살 껴가지고 그치. 어디든 나 혼자 가서 어디 가서 뭘 공부를 한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든 해야 되는 거야. 집에 있으면 안 돼 내가.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하는 거 없이 그냥 집에서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 집을 나가고 싶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뭐 나가면은 그래도 책이라도 한 자 더 읽고 뭐라도 하는데 집에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또 원래 할 것도 없지만 더 하는 게 없으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김뱅이랑 똑같은 게 어렸을 때는 진짜 막 나가서 사람들 계속 만나고 싶고 이랬는데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집에 있는 게 편해.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좋긴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북향이라 가지고 이 집이 근데 낮에는 집에 있는 게 여름엔 낮에 집에 있으면 안 돼. 내 방이 너무 더워. 진짜 데프리카에 버금가는 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집 디스로 끝났네요. 에어컨 없어요? 에어컨은 각 방마다 다 있죠. 와, 역시 에어컨 키면 되잖아. 이게 시스템 에어컨 이거 다 천장에도 이렇게 달려 있고. 근데 에어컨을 그러니까 덥더라도 사실 에어컨을 6월에 키는 게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만 키는 거지 뭐. 또 근데 뭐 일반 가정에서 또 6월부터 그러니까 돈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그치. 그냥 이미지상 그래도 그래도 한 뭐 7, 8월은 돼야지 그러니까 좀 큰다. 7월 중순 정도는 돼야지 그때부터라 이제 좀 에어컨을 키는 정당성이 좀 생기니까 6월부터 키기에는 좀 그래서 키면 되죠. 어차피 돈도 엄마가. 그리고 나는 지는 게 싫어. 지는 게? 지는 거는 근데 사실 아마 근데 난 그런 느낌이야. 누가 나보다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건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 그치. 그 사람이 나보다 뭘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내가 어쨌든 지는 게 싫어. 못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남들 잘하는 거는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니까. 그래서 나는 좀 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저 사람 거를 저 사람 걸 배우고 저분을 꺾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조건 나보다 잘하면 무조건 내 사부야. 그치. 근데 이거는 열린 마인드. 이건 좋은 건데. 좋죠. 난 화나 근데 내가 지면 못하면. 근데 그게 남을 위한 화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화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괜찮은. 이건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주마가 편이랑 똑같은 거야. 그게 뭐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라. 그러니까는 자기의 부족한 점을 더 찾아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주마카 편이랑 조금 멀긴 멀다.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화의 동기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그치. 그 시발점이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열등감은 좀 필요한 거니까. 그쵸. 아주 좋은 오늘 나온 화 중에
베스트가 아닌가. 그렇죠. 건강한 화. 건강한 그렇죠. 화. 이건 좀 건강한 화. 청취자분들께서 그러면은 우리를 드디어 정상인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실 만한 화가 아닌가. 그러면은 건강한 화고 건강하지 않은 화고 떠나서 이제 본인은 이제 화가 나면은 네. 좀 어떻게 행동을 한다. 근데 난 사실 이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게 네. 되게 극단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뭐를 부신다거나.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그쵸.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뭐를 집어 던진다거나. 그러니까 나도 난데 네. 나는 이렇게 김뱅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진짜 진짜인 줄 알아 사람들. 논란거리가 심할 것 같아.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면은 진짜인 줄 알아. 이 질문을 그냥 뺄까?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이게 될 수 있어. 아니, 이거는 우리가 잘하면은 페류나로 막 찍힐 수도 있고 그런 수준이라. 그거 말 안 하면 되지. 뭐가 있는데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뭐 하나씩 말해보면 이제 그럼 준박 씨. 그러니까 내가 페류나로 찍힌다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이게 저번에 화가 났었을 때 밥을 먹다가 이제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도 밥을 먹는데도 계속 잔소리를 하셔가지고 밥을 먹는데 자꾸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밥상을 엎었어요? 밥상을 엎었어요. 엎고 이 식탁을? 이 식탁을 엎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다시 다 치웠어요. 그냥 뭐 이 정도 그냥. 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아니 옆에서 계속 이렇게 나는 밥을 먹고 있는데 뭐 그 당시에 뭐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할 거냐 그런 몇 년 전이었나요? 그게 한창 모자 갈등이 심각했을 때. 그때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생 때. 그래. 아니 뭐 최근에 그랬다면은 최근에는 뭐 그런 얘기 그런 한창 또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9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그랬다 보니까 근데 또 제가 다 치웠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시금치 반찬이었는데 바닥에 떨어진 제가 시금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상 먹었어요? 아까운 거야. 먹지는 않았는데 그냥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그래도 시금치 되게 맛있게 잘해주거든요.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좀 아쉽기는 했었죠. 그래서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날 때 뭐 던지면 안 된다. 아깝다. 맞아. 던지더라도 라이터나 싼 거 행여나 뭐 예를 들어 뭐 선풍기나 이런 거는 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라이터를 던지더라도 터보 라이터나 BIC 라이터는 비싼 거 말고 300원짜리 똑딱이 라이터를 근데 그것도 잘못 던지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한. 아니야. 내가 보기엔 휴지를 말아서 던지는 게 가장 한 경우에. 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진지하게 그래서 스포츠가 좋은